안녕하세요, 두도님. 안녕하세요, 조나씨님. 오늘도 중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 시작이라 청약홈에 가서 청약단지 일부 단지들을 이제 체크해 볼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윤 탄핵, 박 탄핵 집값 단기 하락 따라갈까 해서 당시 불확실성 확대되면서 거래량 직전 달의 절반. 전문가 정책 스톱 우려 시장 위축 불가피하다. 그리고 하느는 과거 때보다 대외 여건 더 어렵다. 과거엔 중국 고성장 반도체 경기 호조가 뒷받침됐었는데 어렵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전문가 또 해외 요인, 국내 요인과 겹쳐서 영향 클 것이다. 라는 이제 얘기가 있고요. 또 3번까지 이어서 국제금융센터 금융시장 빠른 회복 기대, 탄핵안 가결 관련 해외 시각 보고서, 그래서 코스피 2600, 환율 1,400원 수준 회복 전망,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번에서 이제 국제금융센터에서 말한 것처럼 뭔가 이제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도 이제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네, 자산 시장에서는 벌써 토요일 탄핵본과 응원봉이 나오기 이전에 네. 벌써 움직였어요. 네, 벌써 금요일 날 벌써 올라왔죠. 네. 목, 수, 화, 이때 쭉 빠졌다가 결국에는 다시 화, 수, 목, 금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미리 반영을 한 거죠. 어차피 그거는 이렇게 내려왔었고 자산 시장은 반영했기 때문에 의미 없다. 그리고 뭐 1번 단기 하락, 뭐 대여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이거는 지나간다, 시간이. 맞아요. 그리고 5, 6개월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따라갈까? 그래서 과거 부동산원에 들어가서 매매 지수를 보게 되면 2016년 말부터 2016년 말 이때 2017년 이때 지수가 횡보였어요. 그렇네요.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요. 떨어진 게 한 0.2 포인트. 횡보장을 지나쳐서 이제 상승으로 올라갔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이때 요거 탄핵으로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때 경기 상황, 금리 상황, 이런 것들 다, 그리고 공급량 가지고 다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단순하게 이거 가지고 따라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무식하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정말 무식하다. 어떻게 그걸 단순히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하냐. 전체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갖고 봐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시기는 지나갈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는 어떤 경기 요건이라든지 금리 인하 이런 사이클이라든지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저런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빚 못 갚은 경매 물건 11년 만에 최다, 작년보다 35% 늘어. 경기 집합 건물 임의 경매는 올해 73%가 급증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자마자 11월 20일 저희가 뉴스 요약한 거에 보면 이때 영끌족 눈물 주택 경매 쏟아져 10년 만에 최다. 그래서 계속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쨌든 나왔던 뉴스들이 계속 도배가 되는 거라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가 계속적으로 쏟아지는 걸로 봤을 때는 시장이 안 좋다는 걸 느껴지는 심리가 깔려 있잖아요. 맞아요. 거의 바닥에 근접해 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결국에는 이것도 그랬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코스피 PBR 0.8 가지고 얘기했었죠. 맞아요. 약속의 0.8이면 그게 10년 만에 지금 3번 정도 원 지점이라 거기는 거의 가치 대비 상당히 가격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일단은 매수를 하고 이제 생각을 하자. 분할 매수를 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그때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8년 만에 최저, 35회 시험 응시자 15.5만 명, 더 11만 명 줄였다. 전문가는 현재 42만 명이 장롱면허 과포 상태다. 해외 뉴스가 나왔네요. 저는 이제 아직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없기는 한데 한 해 정말 많이 이제 응시를 하셨었군요. 11만 명이 줄은 건데도 거의 15만 5천 명 정도 수준이면은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하고 계셨었네요. 근데 요새 이것도 많이 갈려요. 이제 뭐 반값 중개라는 온라인 사이트도 있고, 그리고 반값 중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또 한 30% 정도 중개 수수료 받고 그런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 물건 가지고 승부를 보거나, 요새는 워낙 온라인이랑 이쪽에 물건을 게재하고 그리고
이 담당이 또 따로 있어요. 아, 뭐 전월세 있고, 네. 뭐 상가 쪽 상가 있고, 오피스텔도 뭐 빌딩 있고, 쪽 있고, 뭐 이런 다양하거든요. 뭐 주유소 담당이 있고, 뭐 건물, 뭐 강남 빌딩, 뭐 다양합니다. 저기 담당하는 자기 물건들이 특수 물건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토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경매만 전문으로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시장이 워낙 요새는 온라인이나 SNS, 커뮤니티 이런 쪽으로 너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분들도 이런 쪽에 특화를 해서 자기만의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예전처럼 그냥 가게만 열어서 물건 받아서 오는 손님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영업을 해야 되고 온라인 쪽에서 또 영업을 해야 되고 또 공인중개사분이 컨설팅까지 겸하는 분들이 있어요. 컨설팅까지. 어느 물건들을 추천을 해주는 거죠. 어느 지역을 가야 되고 또 갈아타기는 어느 지역에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겸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운전이 초보자이신 분들 들어오기 힘들다. 가파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브랜딩, 마케팅적인 그런 역량까지도 갖추셔야 될 것 같다. 뭐 커피 가게, 피자 가게, 뭐 치킨 가게 우후죽순 생기면은 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요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쟁력이 필요한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청약홈 보시면은 이제 오늘 들어가는 게 되게 꽤 있어요. 네, 맞네요. 그래서 이 송도는 인천 송도가 아니고요. 부산 송도 후분양인 거고요. 부산. 경기도 광주 곤지암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가격이 6억 초반인데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광주는 광주 역세권 일대가 메인이고 그리고 태전지구가 이제 학군이라든지 택지개발지구 형식으로 개발돼서 역학원 좀 멀지만 그래도 태전지구에 생활권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는 청약통장을 이제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덕서역 라운 프라이빗은 미사역 바로 옆인데 가격대가 높게 나온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 미사를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브레인시티 프루지오는 청약통장을 안 쓰는 걸로 브레인시티 수자인도 청약통장을 안 쓰는 걸로. 여기 이제 마피가 일단은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옆에. 그리고 여기도 순천도 가격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나마 괜찮은 거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살짝 있습니다. 5천만 원 정도 수준. 5천만 원. 그래서 여기는 청약을 넣으셔도 이쪽 바운더리에 생활권이 있으신 분들은 내 집 마련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와 그리고 힐스테이트 주한 푸르지오 주한 요 2개 정도가 이제 청약통장을 안 쓰고 잡을 수 있는 괜찮은 현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인데요. 지금 5억 6천에서 P가 1억 3천 정도 붙어있죠. 그래서 얘의 모집 공고를 가서 보게 되면 4억 3천입니다. 4억 3천. 그리고 114 타입은 5억 7천. 4억 3천인데 지금 5억 6천이니까요. 한 1억 3천 정도 되죠. 1억 4천, 뭐 1억 5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억에서 한 1억 3천까지는 안전마진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현장은 괜찮은 것 같고요. 줍줍하기에. 그리고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 가서 보시게 되면 5구제곱미터가 3억 7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가서 보게 되면 5구제곱미터가 현재 매물이 4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4억 6천. 4억 6천, 4억 7천, 4억 9천. 그러면 3억 7천이었으니까 약 1억 정도 수준의 안전마진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잘 잡으면은 괜찮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 뵙겠습니다.